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기출타파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해설 강의입니다. 18회 7번 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니까 기출문제의 패턴만 정확하게 익히시면 모든 과목이 다 8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출제됐던 게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충분히 이 문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올해 시험 문제도 80점 이상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법인의 등록 기준 18회 7번 거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1번에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했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 될 수 있고요. 물론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았다면 중개사무소 가능하고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종 건생,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2종 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인데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입니다.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시험에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X입니다. 주식회사 아니라도 됩니다. 상법상 회사가 5개가 있죠. 주식회사, 한명, 합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는데요. 꼭 주식회사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이니까 둘 다 가능하죠.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중요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근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전원이 연수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 자격증이 없어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감정평가업은 안 됩니다. 우리 법 14조에 있고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4번에 있는데요. 법인이 경업할 수 있는 거 6가지밖에 안 되죠. 감정평가업은 안 됩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대표자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은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3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회 8번 문제인데요. 사무소 명칭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행복부동산 중개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사용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는 사무소 명칭을 잘못 사용한 개업공개사 B의 간판 철거를 명하였다. 시도지사가 틀렸네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등록관청이 간판 철거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은 간판입니다. 간판에는 성명을 설치해야 되는데 분사무소인 경우에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적어야 됩니다. 신고 필증이 신고 확인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라고 합니다. 신고 확인서를 같은 의미죠. 사실 신고 필증이나 신고 확인서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받은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 성명을 5개 강구물 즉 간판에 표시하였다. 잘 했네요. 간판은 달아도 되는데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지만 간판을 설치했으면 반드시 성명은 표기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니까 100만원 벌금 처해질 수도 있죠. 150만원 처해질 수도 있죠. 1,000만원 이하니까.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등록관청이 간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지문. 갑군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 A는 2016년 1월 10일 얼군으로 사무소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18일에 얼군 군수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 잘했네요. 옮기고 나면 10일 이내 사후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중개법인의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했다 했는데 분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폐업 신고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 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지도 조례죠. 주택인 경우. 그리고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 D는 중개사무소를 병군에서 정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기한 내에 이전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3번 맞고요. 4번은 개업공개사 E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사무소의 법정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했다. 사무소 확보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증 원본하고 사무소 확보증명서류 2개 제출해야 되죠. 이전 신고할 때는. 5번 개업공개사 F는 개업공개사 G가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하였다. 이게 소위 공동사무소입니다. 공동사무소의 경우 모든 개업공개사가 공동사무소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16조에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건물주 승낙서 첨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